네, 안녕하세요. 신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싱가포르 대학에 가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유학 패스웨이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일부 영상에서 고1 학생이 싱가포르 국제학교로 입학과 2부 영상에서는 싱가포르 공립 및 사립학교로의 입학과 관련한 방법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이미 다루었고요. 혹시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앞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부인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싱가포르 대학 입학입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학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에게 맞는 과정과 적성들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인데요. 유학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작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혹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봐 유학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유학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접한 수많은 고1 학생들의 케이스들을 볼 때 애매한 상황이라 하면 주로 어릴 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공부의 한계를 느끼거나 대학 진학은 지금까지 겪은 국가가 아닌 성인으로서 접하기에 체계적인 사회적 인프라와 취업 비자, 근무 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로 바꾸고 싶다거나 또는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던 와중 공부 스타일이나 교육 시스템, 교육 관계 등에서 본인과 맞지 않아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 하거나 하는 상황을 주로 일컫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싱가포르는 애매하든 아니든 어떠한 상황에 있는 학생이건 모두 흡수가 가능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비영어권에서 공부를 한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도 공부지만 영어가 부족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는 잘 하는데 영어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 유학을 꺼려 한다거나 영어는 잘 하는데 공부 자체에 영 흥미가 없거나 하는 모든 학생들 다 싱가포르 유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인 영어 점수인 토플을 제출할 경우에는 56점에서 79점 이상 또는 IELTS는 5.5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만약 공인 영어 점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대학은 해당 대학 부설 영어 과정, 즉 조건부 입학으로 먼저 입학하여 영어 과정을 수료 후 그다음에 아카데미 과정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레벨 테스트로 본인 수준에 맞는 클래스로 배정되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 영어 실력에 따라 연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별로 레벨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영어를 제법 하는 학생은 짧게는 2개월에서 4개월, 부족한 학생은 길게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질문. 싱가포르에 그런 교육 시스템과 제도가 있고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아이 또는 내 나이가 아직 대학 갈 학년이 안 되는데요. 저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맞나요? 설사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학 수준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반사기꾼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년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상담하는 게 맞나 하는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와, 역시 싱가포르네. 싱가포르는 교육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냐? 정말 요즘은 정보와의 싸움에서 지면 도태되는 세상이라더니 몰라서 못 갔지 알고서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신답니다. 어차피 국제학교나 공립학교로 가기에는 학생의 학업 성취 도력이나 영어 실력, 집안 경제적 사정 등 걸리는 부분이 많다면 시간과 재화에서의 기회비용이 높고 싫어하는 과목들도 억지로 해야 하는 고등학교 공부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 전공을 일찍이 선택하여 대학교 학사 졸업을 조기에 한 뒤 바로 사회생활을 이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며 또는 남들 대학 갈 나이에 본인은 명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면서 빠른 진학이나 경력을 쌓는 것이 좋겠다며 흐뭇해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원 석사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한국의 스카이급 대학원으로 간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또는 10학년이 어떻게 싱가포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패스웨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싱가포르 교육 패스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패스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싱가포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다시 한번 패스웨이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싱가포르 교육은요, 초등학교 과정은 이제 6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4년 또는 5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리언들도 이제 중학교를 마치게 되면 5레벨 시험, 이제 중학교 졸업고사 및 이제 고등학교 주니어 칼리지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적에 따라 싱가포리언들도 진로가 결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5레벨 시험을 보고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5레벨 성적은 20점 미만인 학생은 이제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을 할 수 있고요. 20점 이상, 즉 21점 이상부터는 주니어 컬리지에 입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리언들도 중학교 이렇게 마치게 되면 여기서 진로가 3개로 나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이제 주니어 칼리지로 갈 수 있는 거고,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테크닉 기술 전문 대학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로컬 학교에 이제 미달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사립 대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이제 보통 2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대학 부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기초 과목을 이수 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증서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패스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식 대학인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싱가포리언하고 동등하게 적용을 해서 여기까지 싱가포리언들도 마치게 되면, 즉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1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 고1, 고2, 고3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학생이 아니면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 부서에서 제공해주는 이 파운데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학교별, 여기서 이제 디플로마부터 시작한 학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정규과정, 대학교, 유니버시티 1학년부터 시작하는 대학교도 있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여주는 이 패스웨이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배우는지 샘플로 대학교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신준모닷컴으로 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사립대학교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제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일단 샘플로, 한국인이 이제 많이 가고 인기가 많은, 요 대학, PSB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PSB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잘 해놨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대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빈 아저씨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PSB에서 어떠한 패스웨이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표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코스로 들어가더라도 우선 ESL 코스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SL 과정을 통과하시면, 다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반드시 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을 마치게 되면 대학교 1학년인 디플로마 과정, 그 다음에 요걸 또 통과하시면 2, 3학년 과정인 이제 배철러 디그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배철러 디그리부터는 이제 공식 대학교, 이제 영국 대학교인 뭐 예를 들어서 코벤트리 대학교나 이제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 뭐 영국 에딘버러 네피어 대학교, 뭐 호주 라트로비 대학교, 뭐 호주 울릉공 대학교, 그 다음에 뉴캐슬 대학교, 뭐 여러 이제 대학교들에서 본교와 동일한 이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면 뭐 이제 동일한 학위를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제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클릭해 보시면, 자, 본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이제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과목,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을 미리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코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IT 전공을 이제 하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IT 파운데이션, 이제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또 스포츠면 스포츠,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계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영 파운데이션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 과학도 있고요. 자, 만약 본인이 이제 IT 파운데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Certificate in Income Technology 이 전공을 미리 배우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본 과정은 이제 비즈니스 분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프로세스와 스킬 등을
배양하기 위한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분석, 디자인, 응용, 정보 시스템 향상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여기서 이제 가리키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1학년 이제 동일한 전공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과정은 총 과목은 3개로 되어 있고요. 총 107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험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다음 거 하나 더 보시면 자, 경영 파운데이션일 경우는 자, 이제 비즈니스 관련 이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비즈니스 관련 과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총 4개의 과목이고 여기는 이제 108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경영 지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간은 이제 성적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이제 PSB 같은 경우는 기본 3개월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학생이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한국인 학생이 많이 가는 학생 중에 좀 인기 있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플란이다. 카플란에도 이제 명문대학교가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나름 인기가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또 있네. 현빈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영어 코스가 있고 파운데이션.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하면 이제 디플로마 과정 1학년 과정 하고 그 다음에 배첼러 뭐 공부를 더 하려는 학생은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카플란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라고 이제 한 개의 전공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얘네들은. 즉,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과목, 통합적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학교별로 이제 파운데이션 때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파운데이션이 어떠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이 되는지 한 번쯤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6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총 3학기, 학기당 2과목씩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는 과목은 이렇게 총 6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제 파운데이션을 마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전공을 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디플로마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플로마에 이제 파운데이션 마친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는데, 뭐 회계, 이벤트 매니저, 정보기술, 컴퓨터 범죄 수사, 뭐 디지털 마케팅, 경영,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같은 계열, 경영, 금융, 호텔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 비즈니스 계열로 또 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제 상담 심리, 이제 심리학, 법률 디플로마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공을 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그리부터는 이제 1학년 때 배운 전공하고 동일한 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배첼러 때부터는. 자, 이제 배첼러 때는 이제 대학교를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제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에 이제 제휴대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제 전공들, 그 다음에 머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전공들, 그 다음에 로얄 할로웨이, 런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공들, 그리고 포츠모스에서 운영하는 전공들, 그 다음에 엑세스 대학교, 그 다음에 노선브리아 대학교, 이렇게 이제 대학교의 제휴에서 운영하는 이제 전공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디플로마 때 배웠던 전공을 동일한 학과를 선택을 2학년 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임스 쿡 대학교, 얘는 이제 호주 직영 대학교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학교인데요. 1학년부터 디플로마 2과정이 아니라 이제 유니버시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학교하고 다른 게, 이 학교는 이제 파운데이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고1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고1 맞춘 학생 위주로 받는 편인데요. 제임스 쿡 같은 경우는 이제 고2까지 맞춰야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규 대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기간도 좀 길어. 여기 보시면 이제 8개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도 상당히 많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파운데이션 코스가 굉장히 힘들고 난이도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다시 이제 상세하게 따로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싱가포르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설명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오니 그때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1 학생이 싱가포르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 또는 내 아이에게 어떤 종류의 학교가 맞는지, 예를 들어 국제학교 쪽인지, 아니면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아니면 오늘 설명한 사립대학으로 가는 게 맞는지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결정하기에 정보의 한계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진모에 전화 문의 또는 내방해 주시면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지 못한 1대1 개별 맞춤의 아주 고급 정보들과 각 학교별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